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좀 의미 있는 또 동반 상승장이 좀 왔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추세를 살려가는 모습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해 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은 2035.64포인트, 약 0.33%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6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매도의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36억 정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200억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는데 어느 정도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25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 2020포인트대를 살짝 좀 하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2019.91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해주고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일단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권역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 섹터들보다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주들이 좀 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지수보다도 대형주 쪽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이 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전날 포스코가 상당히 좀 급락이 났었죠. 5%대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삼성 그룹주들 자체적으로도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결론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형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395.77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형주 또한 마찬가지죠. 1848.77포인트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써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주택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대형주들이 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죠.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진바닥 확인 과정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될 겁니다. 2040포인트 이상권역까지는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거고요. 아마 21선 부분이 2052포인트 부분입니다. 이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서 절반 되돌림 자리대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2019포인트대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장기 추세 하단권역이죠. 20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기준으로는 약 257포인트대에서 256포인트대 정도까지 이 자리대면은 나름대로 좀 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함께 밀려내려면서 종목까지 같이 밀렸습니다. 근데 낙폭과대의 이 종목군들보다는 추세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살려놓은 그런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섹터보다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아마도 추세주들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종목군들, 특히나 대형주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추세가 살려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시장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 연 이틀
동반 하락을 했다. 그러면 내일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의미 있는 또 동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반 상승은 결국은 이제 추세선상을 이어가겠다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9월장이 끝나질 않았는데요. 9월장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종목 장세와 시황 장세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황이 별로 좋지 않으면 같이 동반 하락을 하되 또 종목적으로는 다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종목 장세가 지금 뚜렷하고 이런 시황 장세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구간이다. 즉 이게 시황 장세냐 종목 장세냐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그런 전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지 굳건한 매매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시총 상위주들의 큰 폭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오늘 바톤 터치를 또 이어받은 것이 삼성 SDI죠. 삼성 SDI가 오늘 또 금일도 8% 가까이 또 급락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총 상위주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순환매 차원으로 계속 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점들은 어떤 점을 시사를 하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는 2030포인트 선 위를 지켜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총 상위주들은 굉장히 많이 꺼트려 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총 상위주들이 기술적 반등만 오더라도 종합주가지수는 쉽게 들 수 있는 자리대까지 와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은 흔들리는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린 것이 심지구든 매매하면서 종목 집중 전략하라.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제가 아마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도 소리바다를 제가 3월달, 4월달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중했던 전략이 지금 금일 가족분들과 이제 어느 정도 차익실을 했는데요. 자, 이게 5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해를 길게 두고 봤을 때 내가 매일 뭐 2% 혹은 그 다음날 손절 3% 이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한 해를 꾹 쥐고 가면서 이 종목에서 내가 집중을 해서 50% 이상이 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쓰셔야 돼요. 돈이 특히 더더욱 투자금이 작을 때는 더더욱 유효한 전략입니다. 투자금이 큰 금액을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금액을 한 종목으로 몰아가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투자 금액이 작다. 즉 1억이나 2억 정도 되는 투자 금액으로는 한 종목 집중 투자 전략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가 되면 수익률이 꽤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잣돈이 또 돼서 또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맞다는 거예요. 계속 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1년 동안 했을 때 과연 내 종목이 나에게 얼마만큼 큰 수익을 줄 수 있냐. 그게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수익을 줄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줄지를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이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 전시문화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시장의 영업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73,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LG전자가 8만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박스권역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하락폭을 좀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고 난 이후에라 저항 자리대로 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얼추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 5년 만에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럼에도 주가는 1%대의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추 이제 바닥권역이 좀 나왔으니까, 즉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6,000원짜리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박스권역 당분간은 66,000원에서 한 72,000원대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박스권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인데요. 매수가가 지금 4,500원대네요. 4,570원에 비중 30%, 017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디에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지금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전기차 지금 충전소 건립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세제 지원안,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그 다음에 세제 지원안, 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잠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조금 여기서 상승을 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대를 거치기 위한 과정, 즉 단기적 매물 소화대를 거치기 위한 과정상에 있습니다. 4,500원대와 지금 이 바로 4,200원대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4,500원을 뚫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뻔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어차피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 참고해 보신다면 미래 성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더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는 일단은 굳이 지금은 잡아드리지는 않을게요. 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를 매수하셨습니다. 59,3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약간의 수익권역입니다. 결국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의 박스를 좀 잡아본다라면 약 한 72,000원대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권역은 72,000원대, 그리고 하단권역은 55,000원대를 좀 잡아볼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작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자리대가 이제 62,000원 정도에서부터 55,000원대 이렇게 좀 박스를 그려 놓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정고점 자리대이자 즉 121선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목표가는 하락세 때 상단권역이죠. 한 66,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61선 기준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써니전자인데요. 2,850원에 비중 30%라고 8235님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며칠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2,945원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이 왔을 때 아마 추격 매수를 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써니전자가요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적도 좋은 편이 아니고 지금 써니전자는 결과적으로 대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씨 대선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때 2012년도 좀 강하게 올랐었죠. 그죠? 그러다가 그 대선이 이제 좀 거품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들어왔고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까지 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지금 모멘텀도 없는데 이걸 굳이 지금 구간에서 즉 정치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려면 내년
내년 연말부터 내후년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손실권역이 아닌 수익권역으로 돌아서면 이 종목은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추격 매매는 하지 마세요. 이걸 지금 뻔히 올라가다가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62평선 위를 타고 122평선 위를 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자리 때 위에서 강하게 누르고 있는 이 이 심리적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서는 쉽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리는 거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가상 1950원을 깨게 되면, 그죠? 1950원 정도를 깨게 되면 15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진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7,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전날이었었죠. 한진칼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좀 밀려내렸었죠. 지금 기사거리를 좀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한진칼 대한항공 주주에다가 일단 이 상대로 해서 배당을 좀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합니다. 37,800원의 현물 투자를 좀 받고 그 대가로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를 넘겨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악재 요인으로 좀 받아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진칼은 결국 지주회사로 좀 전환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칼에서 정석기업 그리고 나서 한진으로 좀 이어지는 이 순환출자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이 한진칼 같은 경우도 만약에 큰 이 악재라고 했다라면 이러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61선짜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유상증자가 악재로 좀 받아들였다라면 아마도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 금일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57만 주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한진칼에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업을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종전대로 3만원 이상권역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계열회사로는요, 시공문화와 시공교육 등이 있습니다. 예, 태국, 카자흐스탄 등의 수익성이 3-4배 높은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 54,000원에 20%. 예, 오늘 급락을 해서요. 예. 전에 강연회 때 한번 오셨었죠? 아니, 한번. 예. 제가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삼성 SDI, 그때도 삼성 SDI 상담을 저한테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온 이유는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K 이노베이션 뭐 인수설도 있었고, 시장에 루머가 좀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사실상, 이 삼성 SDI의 어떤 지배구조상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본다면, 자, 이 자리 때는 지켜줬어야 돼요. 14만 4천원대 자리는. 근데 이걸 몇 번이나 지금, 계단식으로, 이걸 하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차트를 거꾸로 한번 살짝 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명확해 보이죠? 이게 올릴 거라는 게 명확해 보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거꾸로 딱 보면 이게 올릴 거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질 것이라는 게 보여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 하면, 자, 시청자님은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죠? 여보세요? 예. 예,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 위쪽으로 눈이 익숙해진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에 눈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파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4만 4천 원대 이 선을 못 지켜주면 일단 팔고 나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놓쳤는 거고요. 자, 여기가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본 상태에서 자리대를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어딥니까? 여기죠. 지금 가격대예요. 자,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도 저항대였고, 여기도 저항대였고, 여기도 저항대였고, 여기도 지금 저항대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간의 추세상에서의 저항대예요. 그렇다면 요걸 바로 보기를 딱 해보자고요. 요게 지지대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지지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들고 가셔야 되고, 요게 반등이 오게 되면 지금 당장 급하게 반등은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길게 좀 들고 가보셔야 돼요. 그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강연회 때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은 대형 종목군에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할 시기다. 결과적으로는 대형 종목은 이런 밑으로 내리는 배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강연회 때 강조를 드렸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제 강의를 듣고 좀 갈아타셨던 게 맞았습니다. 그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반등선에서 손을. 일단 반등의 저항대가 명확히 보이는 자리대가 14만 5천 원대입니다. 이 선 지켜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죠? 예. 예. 반등이 오면 14만 5천 원대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한 달이나 한 달 보름까지는 14만 5천 원대까지. 그 선 정도 오면은 손절하고. 손절요?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일단 14만 5천 원대 오면 크게 손실폭을 줄이는 거니까 예. 그때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 좋은 종목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교체 매매를 통해서 손실 보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1,950원에 30%입니다. 11,950원에 30%요. 예, 한 몇 개월 됐습니다.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저평가도 했고, 이렇다 하면서 그래 가셨는데, 영 아직까지도 그렇네요, 주식이. 자,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밥캣을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건설 섹터, 이 건축, 이 집을 좀 많이 짓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개발을 좀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굴삭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뜻대로 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소외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보시게 되면 3분기에 대한 매출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을 제외를 하고서 신규 시장을 좀 개척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추세를 돌려버리거나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예, 중기로 좀 보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중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일단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나와준 것 같으니까 네네. 한 14,000원 정도, 13,000원대 후반권역이 박스 상단권역이거든요. 네네. 그 자리대까지를 일단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13,000 한 5, 600원 요 선까지는 오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 선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 예, 실적은 전분기에도 좀 괜찮았습니까? 자,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분기 네, 실적을 네. 좀 보시게 되면, 네. 1,4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약 한 2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3분기, 요번 분기는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 한 10%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실적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일단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너무 공부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230원이에요. 2230원. 네. 자, 이 대한전선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걸 지금 이 근처 가격대에서 들어가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뭐, M&A 되면은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대한전선은 사실 이 경영권들도 포기한 회사입니다. 경영진들도. 그죠? 경영진이 포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어머님, 회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이 회사를 하고 계세요. 그죠? 네. 가정을 해보자고요. 회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건질 게 있으면 그 경영권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경영권을 이어가서 조금이라도 건지시겠어요? 조금이라도 건져야죠. 그렇죠. 지금 네. 주식 하시는 것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경영진이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빚이 더 많다는 얘기고, 채무가 더 높다는 얘기죠. 건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들어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M&A가 된다고 한들, 이게 과연 이 회사의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M&A가 될까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세요.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것은요, 전선주들의 시황이 괜찮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LS산전 한번 볼까요? LS산전. 자, LS산전도 최근에 보면 여기 8월달 들어오면서 급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대원전선 한번 볼까요? 대원전선. 자, 전선주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좀 괜찮죠, 그죠? 네. 이유는, 자, 이 대원전선에 이런 회사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전선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상에 있는 전선들을 밑으로,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던 얘기죠, 그죠? 지하로 묶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전선주들이 조금, 화랑이 좀 온 거예요. 그런데, 대한전선은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 나시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네. 예, 굳이 이렇게 자본이 많이 잠식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가셔서, 혹시라도 거래 정지가 걸리면 어머니 그 피해가 크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빠르게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빠져나오셔서 차라리, 제가 보여드렸던 방금 다른 전선주 있죠. 그죠? 네. 그걸 대안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네. 그게 M&A 될 확률이 이 종목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스피드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EP를 매수하셨어요. 7,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동차 부품주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죠. 현대EP는 자동차 경량화 섹터에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죠. 결국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권역이죠. 약 한 8,000원 언저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인데요. 제가 이걸 바로 연초에 추천드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농담 삼아 메르치 종금증권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3,060원에 65원에 비중 30%라고 8235님 남겨주셨네요. 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추격 매수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받쳐주고 있고 다른 증권사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장기 추세선상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완만한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완만한 사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튀었습니다. 각도가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절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세선상 지금으로 보면 추세선이 굉장히 강한 추세선입니다만 여기서 추세를 한번 꺾기 시작하면 자, 둔각을 충분히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익절가를 3,600원을 지금 잡아 놓으십시오. 지금 익절가를 3,600원 잡아놓고 3,600원을 터치하지 않는 한은 더 들고 가보겠다. 그래서 요게 4,000원 그러니까 4,800원대 올 때까지는 3,600원 정도 선에서의 그러니까 익절가만 딱 잡아놓고 들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4,800원 정도가 오면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 상담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GS건설을 매수하셨어요. 36,80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건설 섹터도 그나마 좀 근근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크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 들어서면서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한 전고점 자리대 4만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한 42,000원 자리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4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추세 하단이죠. 약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녹십자 셀인데요. 29,900원의 비중 20%라고 559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 29,000원에 지금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최근에 29,000원대가 별로 얼마 안 지났어요. 그죠? 8월 초에 29,000원대에 있다가 지금 이 추세선상을 즉 지지선을 깨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9,000원이 차트상으로 보면 지지선 부근은 맞아요. 약 3만원 부근이죠. 그죠? 여기서 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나오면 긴 행보 자리대가 한다고 얘기 드는데, 29,000원과 33,000원 사이에 둔각, 즉 행보 자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 딱 뚫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예, 강한 저항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신 가격이 29,000원대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만, 3만원대 오면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녹십자 셀은, 지금 녹십자와 합병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등 시 매도 전략이 맞는데, 저항대가, 바로 3만원대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있다는 걸 참고하신다면 자 3만원 살짝 넘어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일단은 차익 실현해놓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을 매수하셨어요. 72,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GS건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물산도 박스권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삼성에 대한 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단권역이죠. 박스 69,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면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크게 잡아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스 상단이죠. 약 한 7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3,000당 제약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매수가가, 잠시만요. 예, 5,500원에 20%네요. 자, 제약주, 최근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니까, 안과용제, 그리고 항생제, 순환기 및 소화기 치료제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안과용제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 인공 눈물이라든가 눈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눈에 대한 시각들이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눈을 갖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요새 최근에 보면 라식 수술도 많이 하고 라섹 수술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조금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 중에서 자, 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5, 6, 7개월, 5, 6, 7. 즉,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강한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에서의 횡보대, 즉,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8,100원대와 지금 박스권 상단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700원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9,7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손절 라인은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3,000당 제약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 더 잘 아시리라 판단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2분기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된 기업입니다. 예, 한 달간 기관이 24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한화인데요. 한화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비중은 30%요? 네네.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요? 네네, 올 2월쯤에, 예. 2월 달쯤에요? 네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2분기도 썩 좋지 않게 나왔고, 3분기 때는 이제 바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주사들, 특히나 이 경기 민감 종목의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크게 탄력을 좀 받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네. 올해 한 6월달, 7월달 이때부터 이 지주사들도 한 번 좀 한 차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부분 다, 중소형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네네.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 타이밍이 일단은 좀 손실이세요.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 네. 그럼 굳이 매도를 좀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까지요? 일단 저점 자리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종목을 매도를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한 2달 정도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2달 정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네. 매수가 위로는 조금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매수가까지는 언제까지 기다려보면 될까요? 사실 이게 그 주가가 언제 어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네. 그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네. 결국에는 한 32,000원대 정도 일단 올라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근데 지금쯤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30%시란 말이에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겠다는 얘기인데, 네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저는 만약에 한다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돈이 있다라면,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뭐 어떻게 좀 대안 종목 좀 있을까요? 좀? 대안 종목은 마지막에 이게 나오죠? 저희가 대안주 힌트 드리면서, 그죠? 네. 네, 그런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요? 예. 매수가는요? 8,400원이요. 8,4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50%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주가라는 게 계속 쭉 가다가 보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횡보 자리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둔각으로 불리는 자리대인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오늘 금일 리바운딩이 나왔던 거예요. 바로 7,000원입니다. 예. 이 7,000원 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여기서 더 빠진다고 봐야 돼요. 왜? 일단 둔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다시 즉 여기서 둔각 만들고 에너지 축적한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골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골로 보이는 자리대가 7,000원대 자리대예요. 그 골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자, 첫 번째 저항대가 보이는 곳이 8,9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매수 가격대에서는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9,000원대, 즉 9,000원대 부근인 8,9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종가상 자, 7,800원을 무너뜨린다. 6,800원을 무너뜨린다. 예. 빠져나오세요. 6,800원에 되면 빠져나오라고요. 예, 6,800원을 무너뜨리면 빠져나오세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이 종목은 다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때부터는 추세 하락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조이시티요. 조이시티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7,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17,000원에 30%요? 네네.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나 계세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통과 할랑말랑 하는데, 네.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걱정이 돼갖고요. 자, 일단 어머니께서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럼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요 자리대 25,000원짜리대예요. 네네. 이 25,000원짜리 대가 저항 자리대인데요. 네네. 내일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된다라면 네네. 다시 한번 25,000원짜리대 돌파 시도가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세요. 네. 네, 절반 정도 챙겨주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끌고 가시는데요. 한 23,000원대, 한 23,500원 정도. 네네. 네,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자는 또 오늘 반을 내놓을까 말까 해서 뭐 그렇게 됐어요. 일단 내일 매도를 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거든요.
네, 실적이 어떨까요? 실적도 일단 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잠깐 한번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네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4분기 때죠. 작년 4분기 때 적자였었는데 네. 올해 1분기부터 흑자에 대한 기조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예. 저기, 한 20년 전에요. 예, 그 유일전자에서. 예, 그 업종 이름이 바뀌어가 지금은 UIL로 됐거든요. 예, 예, 예. 그 이것을 한 28,000원에. 예, 그때 한 20년 전에 그걸 유일전자일 때 매수를 했어요. 예. 그걸 이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14,000, 그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14,800원에 그때 또 10년 전에 또 매수를 또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 14,800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 70, 비중은 80%고요. 예. 최근에 그래서 14,800원 하면 왔네요, 그죠?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안 파셨다, 그죠? 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이상한 종목을 들어가 계셨네요, 그죠? 예. 일단은 UIL이 지금 실적이 되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이런 종목군들은 자 장기 성장성을 갖춘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가 맞고 단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 투자가 맞아요. 그 어머니 이런 종목은 사실은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강한 저항대가 있어요. 17,000원대인데 여기 오면 일단 무조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세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지금 기다릴 시간보다는 더 짧게 훨씬 짧게 그 가격대까지는 올 거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UIL이 빠질 때는 3,000원만까지 빠졌거든요. 예. 3,000원만 했을 땐 진짜 애가 탔는데, 그나마 한 몇 년 전부터 반등이 이래 돼가지고, 얼마 전에 또 14,800원까지 왔다가, 네, 그렇죠. 이익을 조금, 이익은 실현 안 했지만, 이거를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를 할까, 했는데 기다렸는 게 너무 억울해가, 이익을 좀 먹고 하자 이랬는데 다시 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또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이왕 이렇게 길게 들고 가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지금 손절하시긴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은 17,000원대까지의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장기 추세선상에 저항대를 뚫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10,000원대가 장기 추세선. 사실은 10,000원대에서 추세를 뚫으면 50% 정확하게 15,000원만 보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추세선상을 뚫고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는 한은 17,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